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우투자 하모니 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현재 시간 10시 54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종목을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풋,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연동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잘 안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언제 올라오나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예, 바로 매크로 악화 이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크로가 개선이 되면 그 종목들이 올라온 겁니다. 자,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 종목들을 잘 관리해 주면서 기다려 줘야 되는 그런 또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스피치라든지 또 중동 정책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하고 순환매 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올라오는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서 계속 우리가 수익을 만들면서 현금을 창출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고요. 끝으로 좀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린다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어요. 급하게 자꾸 생각을 하시면 자꾸 쳐다보게 되거든요. 쳐다보게 되면 자꾸 손이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매크로가 변화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장에서 뉴스에서 다 알려줘요. 그때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월 달에 이렇게 장이 어지러워도 기본적인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개수는 충분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드리는 건 조금 참아라 하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그 종목들의 현황이나 형태, 그것들이 언제 올라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도 풀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서 내가 이번엔 대형주를 좀 우리가 포트폴리오 새로 많이 담았는데 왜 이것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것들 또 고민을 또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잘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 나쁜가요? 업황이 나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환율이라든지 유가 이런 것들이 또 채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시장을 갖다 상당히 교란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채권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채권 시장에서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있어야지 주식 투자에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도체나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도 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 결과는 채권 시장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장기금리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그 현황들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전쟁인데 이 전쟁 부분이 해결되는 그 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들은 하이닉스를 갖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야, 이거 왜 안 올라가? 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 분석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스페이스X에 대한 우리가 상장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을 거래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코스닥 상장이라든지 벤처기업 투자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받아주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 가미해서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본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날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된 날입니다. 전날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좀 눌렸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라인 어딘가에서 또 우리가 매수를 또 추가로 비중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2 이동평균선 그 정도 자리 근처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눌려 들어오면 저는 땡큐라고 생각이 드는 편이죠. 감사하죠. 왜? 우리가 좀 더 낮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설정이 됐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항상 뭐 내려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 매도 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팩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오늘 HVM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요거는 여러 가지 면이 또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긴 할 텐데
분명한 건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는 형국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비중 확대, 그래서 지금 20%인데요. 비중 30%로 확대 준비하면서 좀 아래쪽에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위로 쳐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럼 뭐 땡큐 뭐 그냥 뭐 우리가 들고 있는 거 그대로 즐겨나가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가가 눌린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긴장을 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밸류가 나중에 형성이 되는 것. 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하락한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매크로 악하고, 결과적으로 뭐 무슨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소비가 감소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 주가가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AI 관련된 테마나 그런 노력들 뭐 안 하겠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당연히 했죠. 그러면 가장 시장이 안정적으로 결과적으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소비가 심리가 다시 개선되는 그 시점이 나오게 되면 네이버는 자기의 원래 자리는 24, 5만 원짜리까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지금 사람들이 안 사는 것뿐이에요. 외국인이 안 사는 것들이죠.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매수가 좀 잡혀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돼야지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SK하이닉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렇게 대형주를 좀 가지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이 점을 잘 또 파악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냥 우리가 외국인이 계속 매도치겠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채권 시장 안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채권 시장의 금리가 변동폭이 크잖아요. 결국은 트럼프 스피치라든지 또 이란 관련된 부분에 계속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를 써서 해외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환차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정이 되는 그 순간이 아마 들어오는 타임인데 그때까지는 이 종목도 참아줘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계속해서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 뭐 아니 지금 당장 안 올라오는 걸 뭐 기술적 분석을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구간이라니까요. 그거는 확실히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채권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 요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도 뭐 나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수급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역시 대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그 타임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예요? 예, 그 턴어라운드 하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잘 관리해줘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종목은 비중이 25%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우리가 평단을 갖다 더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보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더 그 시점을 체크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양봉 보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 결과적으로 저는 국채금리를 많이 볼 텐데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그것과 외국인 매수와 이런 것들, 환율,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 타임 때, 아, 우리가 이거를 공략하면 되겠다. 일단 지지선까지는 왔다라고 기술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공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하방 열어둡시다,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이거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낮으면 낮아질수록 저는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치고 올라올 때 파이팅이 상당히 넘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HD 현대마린 솔루션이었는데 HD 현대마린 그 엔진이라든지 다 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들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같은 타임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산일전기는 현금 마련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수익 실현 의견 진행을 했고 어제 정리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또 프리마켓에서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리하실 분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뭐 산일전기만 못한 게 일진전기 그건 아니잖아요. 얘는 일진이에요 여러분 그죠? 말이 일진이지 사실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이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히 더 매수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서 이 정도 눌리는 것 갖고는 그냥 이제 스킵할 겁니다. 아예 이쪽으로 내려올 때만
어디요? 이쪽 7만원, 이 숫자, 이게 60의 이동평균선 자리거든요. 여기 근처 올 때만 우리가 에너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 주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음번에 맞추면은 우리가 뭐 7만원짜리 오면 그냥 한 7만 5천원까지만 맞춰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크로가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죠. 다만 이 종목은 모멘텀이 좀 있어요. 왜? 조금 이제 전력 설비나 이쪽 부분, 인프라 이쪽 부분에서는 다 모멘텀이 중간중간 돌잖아요. 그게 언젠진 제가 모르죠. 전선이 돌지 아니면 변압기가 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선이 돌 때도 테마에 어울려서 가고요. 또 변압기가 돌 때도 같이 돌아가는 종목이 바로 일진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관리하면서 가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쿠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테마잖아요. 지금 이 테마가 돌 수 있을까요? 안 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돌죠. 이제 좀 있으면 실적 시즌 돌아오잖아요. 조금 여기서 이제 관리해주면 돼요. 이제 비중 10%니까 조금 아래쪽도 보다가 또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사실 아래쪽은 이미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양봉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지금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어요. 이 다음번 체크 중에 해야 돼. 다음번 체크할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급 현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 트레이딩으로 들어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단 조절할 때는 수급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자, 두 번째 평단 조절할 때 비중 10% 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마도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여러분들 혹시 회원분들에게 누구 추천해 주셔서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2차 평단하는 종목들만 계속 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초기에 또 경험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의 절반 정도는 2차 평단 조절할 때 매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회전 개수가 많이 떨어지는 단점도 좀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L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실적 발표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IR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SL이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 플러스 로봇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겹쳐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 그죠? 이건 이해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숫자가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마이너스 뭐 10 이렇게 뜨, 그걸 왜 생각을 해? 앞으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봇 테마라든지 지금 그런 성장성이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로봇하고요. 지금 어쨌든 요 관련된 부분이 얽혀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성장 테마입니다. 성장 테마는 지금같이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채권 시장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채권 시장 안정은 결과적으로 성장주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안 올라간다고 막, 우리가 짜증을 내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주는 시간 가져주면, 이거 뭐, 지금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장기 금리가 위아래로 막 널뛰잖아요. 이때는 로봇 같은 경우나 이렇게 이제 성장 테마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막 과거에는 뭐 2차 전지 같은 것도 있겠죠. 거기도 이제 성장 테마는 분명히 맞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또 그런 것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도래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 연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좀 해나가시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예를 들면 이 종목이 나쁘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싸지면 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줘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접어 때려치고 자율주행하고 로봇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쪽 성장 테마에 얽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눌린다 하더라도 겁은 내지 말자 이 말씀드려요. 저는 이 지배구조 자체 이거 하나 때문에 가지고도 그냥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버티고 가도 돼요. 정의선 회장 앞으로 2년 내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틀림없거든요.
좀 급할 거예요. 본인 마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티는 안 나지만 그것도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게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죠. 우리 그 기업을 경영하는 또 소유주 입장에서는 또 그런 면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또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 겁니다 아마 그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양반은 필요한 것들이 1조, 2조가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선까지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까지 1차선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면 저도 비중 확대 진행하는 거다. 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대형주들은 대부분 같은 의견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매크로가 안정이 되는 시점. 이건 다 심플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일단 뭐 하면 됩니까? 야, 나 일어나고선 합의 보겠어. 끝이야. 라고 할 때. 근데 길게 가겠습니까? 저는 더 길게 못 한다고 봐요. 이미 트럼프 스피치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관세 협상할 때도 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뭐 한 달 위에 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중에 그것들이 해소가 딱 되고 나니까 그냥 주가가 웬만한 것들은 다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벌어질 앞으로의 이슈는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 주세요. 바이오는 안 그렇겠습니까? 바이오도 채권 시장에 널뛰긴 하는데, 예, 개별적으로 바이오는 또 장점은 있습니다. 뭐, FDA 승인이라든지 또 신약에 대한 또 특허 기술에 대한 뭐 기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치고 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겠습니까? 치고 올라갈 땐 또 30% 정도 올라가는 것도 기본 빵이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전체적인 매크로 현황은 바로 채권 시장의 안정이 이 종목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나쁘냐 좋으냐 이거 일단 판단이 되면 다 좋은 거잖아. 그러면 그 시장이 안정될 때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잖아.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잘하는 분야가 돌아 또 때가 오게 되면 또 그것도 잘 되는 것이고 좀 안 되는 분야가 있을 때는 약한 부분은 때가 또 기다려야 되는 것들. 다 모든 것들은 그 시점이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또 치고 나갈 건 치고 나가야죠. 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수급이 좋았다가 지금 눌리고 들어왔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여기 22 이동 평균선 있잖아요. 이 선을 갖다 위로 넘어가 주는 게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땐 아직까지는 조금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 번은 들어가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 42,500원 이 정도까지만 맞추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에너지 쓰고 그다음부터는 버텨주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 시그널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 치고 올라오면 저 42,500원짜리까지는 욕심이 푹 밀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좀 수급상으로는 잘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4월과 5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 다음 또 눌림자리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예 3만 뭐 6천 원, 저 정도 자리에서 한번 평단 조절을 하고요. 그냥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냥 다른 것들 계속 또 플레이 하다가 4만 한 1,000원 이 정도 올라왔을 때 포지션 잡고 평단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글쎄요,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에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전체 밸런스 좀 생각해 보고요. 대형주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편입 진행하도록, 저는 지금 해도 돼요, 사실은. 지금도 뭐 저 현금 여력이 워낙 많아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조금 시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금 관리 하나만큼은 엄청 잘하는 우리 이제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종목을 거래하면서도 현금 관리는 잘하죠. 대신에 우리가 회전율에 대해서 승부를 좀 걸고 있습니다.
클럽도 조금 눌리긴 하는데요. 글쎄요, 뭐 잡을 자리에서 처음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다음번 자리는 여기인데,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움직인 것 같고 우리가 손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워낙 시장이 움직이는 기본이 어떻게 돼요? 그냥 10% 움직이는 건 그냥 기본 빵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적응을 좀 하시는 부분도 필요해요. 특히 내가 거래한 것들이 상장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움직이는 건, 에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뭐 깜짝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성장주 거래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묵직한 이런 것들 해야죠. 자, 현대로템 오늘 외국인하고요. 기관이 처음으로 매수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비중 확대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거 기다리잖아요. 양봉 체크하면서 외국인 기관이라든지 연기금들이 매수가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제 싸다고 느낀 거지 이놈 새끼들을. 그죠? 이제 와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걔네들이 들어온 물량을 계산해 보면 목숨 걸고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참전을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질 수가 없다. 그래서 10% 비중 확대 정도 하는 건 우리가 무리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비중 확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